HD한국조선해양, 그냥 배 만드는 조선주라고만 알면 반만 아는 겁니다. 이 회사는 조선소 한 곳이 아니라 조선엔진해양 플랜트 에너지 자회사를 묶어놓은 조선해양 중간지주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왜 수주가 많은데도 주가가 기대만큼 안 움직일 수 있는지, 왜 엔진 사업이 생각보다 중요한지, 왜 조선소 한 곳처럼 보면 안 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HD한국조선해양을 정말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딱 이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 줄로 어떤 회사인가? 그냥 조선주라고 하면 왜 반만 맞는가? 실제로 돈은 어디서 버는가? 실적은 왜 좋아졌는가? 조선업은 왜 수주가 곧바로 실적이 아닌가? 이 회사를 볼 때 진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1. HD한국조선해양, 한 줄로 뭐하는 회사냐? 한 줄로 먼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계열의 조선엔진해양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중간지주사이자 실적 해석에서는 여러 자회사 성적표가 합쳐지는 복합 포트폴리오 회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간지주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조선주를 생각할 때는 배 많이 수주하면 좋아지는 회사,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HD한국조선해양은 단순히 배를 직접 만드는 조선소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무, 엔진 관련 자회사, 에너지 관련 자회사 등이 엮여있는 구조예요. 즉, 이 회사를 볼 때는 조선 경기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조선소 한 군데의 실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부와 여러 자회사 성과가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팩트 체크부터 하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인가?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이랑 HD현대중공업이 같은 회사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HD현대중공업은 실제 조선특수선해양 관련 생산을 하는 핵심 자회사 축이고, HD한국조선해양은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상위 구조의 회사에 가깝습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이 현장에서 배를 만들고 HD한국조선해양은 그걸 포함한 큰 판을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만 보면 조선 본업이 더 직접적으로 보이고, HD한국조선해양을 보면 그 조선 본업 엔진 자회사 구조, 포트폴리오 효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회사를 그냥 조선소 한 곳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 그럼 실제 사업은 어떻게 나뉘냐?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사업축을 4개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 조선. 이게 가장 큰 축입니다. 상선,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 특수선 같은 배를 짓는 영역이죠. 두 번째, 해양 플랜트.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 관련 대형 구조물, 해양 에너지 관련 설비 등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엔진 기계.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선박용 엔진, 발전용 엔진, 기계 장치 등 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영역이에요. 네 번째, 에너지. 태양광이나 에너지 관련 자회사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완전히 순수 조선만 하는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즉, 겉으로 보면 조선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을 뜯어보면 조선업을 중심으로 엔진과 에너지까지 묶인 복합 구조입니다. 사회 그냥 조선주라고 하면 반만 맞는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을 그냥 조선주라고만 부르면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큰 실적 축은 조선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을 흔드는 건 단순히 배 많이 수주했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배를 얼마나 수주했는가, 그 배가 실제로 언제 인도되는가, 원가가 얼마나 통제되는가,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엔진 사업이 얼마나 같이 받쳐주는가, 자회사 재편이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는가. 즉, 수주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조선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더욱 수주 바로 실적, 이 공식이 잘 안 맞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본체는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진짜 본체는 고부가 가치 선박과 엔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업 하면 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만 보는데 지금 조선업에서 중요한 건 많이보다 어떤 배럴입니다. 예전처럼 저가 벌크선만 잔뜩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고사양 특수선, 고부가 선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박은 성가가 높고 마진이 좋고 기술 장벽이 높고 경쟁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런 고부가 선종에서 강점을 가진 그룹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 물량 경쟁보다 믹스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진 사업이 붙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 추진 시스템, 기계 부품까지 연결되면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배 몇 척 수주했냐보다 어떤 선종을 어떤 가격에 어떤 원가 구조로 인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 최근 실적은 왜 좋아졌나? 이 부분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HD한국조선해양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한 줄로 말하면 고부가 가치 선박 인도가 늘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조선 사이클이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운 좋게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조선업 특유의 긴 사이클 안에서 예전에 수주한 좋은 물량들이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업은 수주하고 바로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오늘 수주했다고 내일 실적이 찍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배는 설계하고 블록 만들고 조립하고 장비 넣고 시운전하고 인도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주한 좋은 계약이 지금 이익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최근 실적 개선은 지금 갑자기 좋아진 회사라기보다 좋은 수주가 일정 시간 지난 뒤 실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7. 팩트체크. 수주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 말도 반만 맞습니다. 조선업에서 수주는 분명 중요합니다. 수주가 없으면 미래 매출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주만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수주량 수주단가, 선종 믹스 공정 진행률 인도 시점 원가, 통제 최종 이익. 즉, 수주가 많아도 단가가 낮으면 문제고 원가가 오르면 문제고 인도가 늦어지면 문제고 환율이나 후판 가격이 흔들리면 문제고 생산성이 안 받쳐주면 이익이 기대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수주 공시가 떴다고 바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수주가 좋은 수주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좋은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8. HD한국조선해양은 왜 실적 해석이 더 복잡하냐? 이건 중간지주사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단일 제조업 회사는 본업 실적만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엔진, 일부 에너지, 자회사 구조가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기에는 조선소 실적이 좋아도 다른 사업부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시기엔 조선보다 엔진이 더 탄탄하게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단순한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조선해양 그룹 포트폴리오 실적이 압축된 회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도 하나가 아닙니다. 조선 업황, 엔진 발주, 고부가 선종 비중, 인도 일정, 생산성 개선, 비용 통제, 자회사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구엔진 사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조선회사 분석할 때 배만 보지 엔진은 잘 안 봐요. 그런데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용 엔진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선박 가치와 기술력, 효율성, 친환경 규제 대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해운업계가 연료 효율, 친환경 규제, 탄소 배출 감소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엔진도 더 고도화돼야 합니다. 즉, 앞으로 조선업은 배만 잘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배 엔진 친환경 기술 고부가 설비를 같이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HD한국조선해양은 배를 만드는 조선 사이클뿐 아니라 엔진 기술 경쟁력도 같이 먹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회사의 강점은 뭐냐? 핵심 강점은 크게 5개입니다. 1. 고부가 선종 경쟁력. LNG선, 친환경 선박, 고사양 특수선 같은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 2. 대형 조선소 기반.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모 같은 생산 기반이 크고 검증돼 있다는 점. 3. 엔진 사업 보유. 배만 짓는 게 아니라 엔진까지 강한 축이 있다는 점. 4. 조선해양 포트폴리오. 조선, 엔진, 해양, 일부 에너지까지 묶여 있어 단일 사업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다는 점. 5. 업황 상승기 레버리지. 조선업 사이클이 올라올 때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붙는 구조라는 점. 즉, 이 회사는 안정적인 소비재 회사가 아니라 업황이 맞으면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터지는 회사입니다. 11. 리스크는 뭐냐? 좋은 점만 보면 안 되죠.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원가 리스크. 조선업은 후판 가격, 인건비, 외주비, 자재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주는 좋았는데 원가가 올라가면 이익이 깎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인도 지연 리스크. 배를 제때 인도해야 실적이 깔끔하게 찍히는데 공정 차질이나 일정 지연이 생기면 매출과 이익 인식이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황 민감도. 조선업은 결국 글로벌 해운 시황, 에너지 시장, 선주 발주 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꺾이면 발주도 둔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수주가 실적까지 가는 시간차. 지금 좋아 보여도 실적 반영은 나중에 될 수 있고, 지금 숫자가 좋아 보여도 몇 년 전 수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간지주 구조 특유의 복잡성. 조선소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자회사 구조, 사업 재편, 지분 구조 변화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종목은 단순 테마주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뉴스 한 줄에 움직일 수는 있어도 결국 길게 보면 수익성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열두 팩트 체크. 조선업 좋아지면 무조건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조선업은 분명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아질 때는 아주 좋고 나빠질 때는 깊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 초입과 중반에는 수주 증가, 성과 상승, 수익성 개선 기대가 같이 붙으면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수주가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남을까? 원가 상승은 막을 수 있을까? 인도는 문제 없을까? 앞으로도 발주가 계속 이어질까? 너무 좋은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건 아닐까? 즉, 조선주는 좋은 업황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업황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고 얼마나 실제 이익으로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HD한국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3. 지금 이 회사를 볼 때 핵심 포인트 1. LNG와 친환경 선박. 현재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LNG와 친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선주들이 예전처럼 그냥 배만 사는 게 아니라 연료비, 배출가스 규제, 국제 환경 규제를 같이 고려해서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전환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HD한국 조선해양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에 강한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회사는 단순 운임 사이클뿐 아니라 친환경 선박 전환 사이클도 같이 먹는 구조로 볼 수 있어요. 14. 핵심 포인트 2. 엔진과 기술력. 앞서 엔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조선업이 기술 경쟁으로 갈수록 선체만 만드는 것보다 엔진, 제어, 연료효율, 친환경 대응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미래 조선업은 큰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복합 기술 시스템을 설계 생산하는 산업에 더 가까워집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이런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는 조선소 도크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이 붙은 엔진기계 축도 봐야 합니다. 15. 핵심 포인트 3. 방산 특수선. 일반 상선 말고도 특수선이나 방산 쪽은 또 다른 성장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선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방산 특수선은 상대적으로 정책과 국가 수요,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회사 전체를 설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즉, HD한국조선해양은 민간 상선만 보는 회사보다 조금 더 다양한 축을 가진 회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6 핵심 포인트 4. 생산성 개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업은 수주가 많다고 끝이 아니고 결국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인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좋은 성가의 계약을 따왔어도 생산성이 낮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공정이 꼬이면 인도가 밀리고 납기 지연이 생기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실적 개선을 말할 때 생산성 개선이 같이 언급되면 그건 단순 매출 확대보다 더 질 좋은 개선일 수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실적이 좋아졌다고 볼 때도 단순 수주뿐 아니라 생산성과 고부가 선박인도 효과를 같이 봐야 합니다. 17. 그러면 투자자는 뭘 봐야 하냐? 정리하면 체크 포인트는 딱 7개입니다. 1. 수주 총량.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 2. 수주 질. 고부가 선종 비중이 어떤가. 3. 선가. 비싼 가격에 계약했는가. 4. 인도 스케줄. 수주가 언제부터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되는가. 5. 원가. 후판 인건비, 외주비, 자재비 압박은 없는가. 6. 엔진 자회사 실적. 조선 말고 다른 축이 받쳐주고 있는가. 7. 사이클. 지금이 업황의 초입인지 중반인지 기대가 과열된 구간인지. 이 7가지를 놓치면 조선주 투자에서 계속 타이밍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18. 팩트체크.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사이클주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오래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시장이 좋은 시나리오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회사냐만 묻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가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더 반영될 여지가 있느냐를 같이 보는 겁니다. HD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자체는 조선업 내에서 강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주가 판단은 결국 업황 기대와 실적 현실의 차이를 보는 싸움입니다. 19. HD한국조선해양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 문장이 이해되실 겁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단순 조선주가 아니라 고부가 선박엔진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결합된 조선해양 중간지주사다. 이 말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단순 조선소 한 곳이 아니다. 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수주 숫자만 보면 안 된다. 엔진도 중요하다. 자회사 실적도 중요하다. 중간지주 구조라 해석이 복합적이다. 조선 사이클과 수익성 관리가 핵심이다. 즉, 이 회사는 단순 테마주처럼 접근하면 자꾸 해석이 꼬이고 구조를 이해하면 왜 움직이는지 훨씬 잘 보이는 종목입니다. 20. 마지막 체크리스트. 이대로만 보면 실수 줄어듭니다. HD한국조선해양을 볼 때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회사를 단순 조선소로 보고 있지 않은가? 실제 구조가 중간지주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조선 말고 엔진과 자회사 실적도 보고 있는가? 수주 숫자만 보지 않고 선종과 성가를 같이 보고 있는가? 수주가 언제 인도로 연결되는지 보고 있는가? 원가와 생산성 리스크를 같이 보고 있는가? 친환경 선박, LNG, 특수선, 엔진 기술력을 함께 보고 있는가? 주가가 이미 얼마나 기대를 반영했는지도 같이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되면 이 회사를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 한 줄 결론. 한 줄 결론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그냥 배 만드는 조선주가 아니라 고부가 선박엔진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묶은 조선해양 중간지주사이고 핵심은 수주 숫자보다 인도원가 생산성 엔진 경쟁력입니다. 그게 바로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